내가 밥 먹는데 뭘 차리고 요리하고 벌리고 이런 에너지가 또 없기도 했어요. 저가 이렇게 하나씩 제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시킨 것들이 있는데 술이랑 그다음 커피랑 라면. 제가 라면 진짜 많이 끓여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정신이 제가 살면서 가장 명료하고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커피를 안 먹어도 그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이게 불과 3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삶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구나.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그 새아이와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에린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안수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겸님. 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수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벌써 그게 24년도죠. 이제 2년 전에 집밥 상담소 32화 때 출연해서 이제 그때 에린님 댁에서 이제 집밥 그 클래스도 함께 찍었었고 그 만 2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때가 저는 둘째가 8개월인가 9개월 때였는데 그걸 찍고 이제 2달 뒤에 셋째를 임신하고 그게 24년 5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년 1월에 이제 셋째를 출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지난달에 셋째가 돌이었고 이 돌잔치도 저희 집에서 했었고 이제 뭐 백일잔치 돌잔치도 저희 집에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해에 이제 집밥 수련 챌린지죠. 그걸 이제 1기, 2기를 하면서 많은 성장과 변화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겸님과 또 이렇게 인터뷰를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또 직접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집밥으로 너무 저에게는 진짜 영광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아까 식사도 엄청났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받았습니다. 와, 진짜 저 너무 뿌듯했어요. 겸님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셔서 진심으로. 그렇게 트레이에 정갈하게 이렇게 에린님이 알려주셨던 레시피가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그걸로 대접해 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고 사랑 듬뿍 먹었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맥락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그 수진님은 사실 저희가 채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되게 종종 계속 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진님 진짜 그 과정들 아마 처음 저희 집밥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아이의 어떤 어려움,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중심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둘째도 있고 이제 작년에 셋째도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집수첼 2기 끝날 때 봤을 때는 또 이제 셋째까지 다 같이 있는 가정의 엄마로서 존재했었고 그리고 사실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도 맞아, 2기에 했었죠. 다녔어요. 그게 2024년도 그때도.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제 구독자 중 제일 많이 봤던 구독자 중 한 명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모셨던 이유는 이 채널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도. 근데 얻어갔다라는 의미는 정확하지 않고 진짜 한껏 누리셨다. 한껏 배우고 누리시면서 그걸 다 적용해 보시고 진짜 그랬다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라서 항상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진님의 댁에 와서 제가 식사 얻어먹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진님이 사실 되게 처음부터 되게 잘했고 되게 집밥 원래 집에서 잘 챙겨 먹고 되게 팔자 좋은 여자라고 에린님이 말씀하시는 에린님이 팔자 좋은 여자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팔자 좋아서 뭔가 이렇게 육아나 전업주부로서 지내면서 그냥 요리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한번 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젠 진실을 말할 때예요, 진짜. 진짜. 네. 근데 속인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집에 왔었을 때 저희 그 집수채 했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포트럭을 한 총 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진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집을 잘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사셨나면 어머니가 뭐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진실을 알려드렸거든요.
아니다, 전혀 180도 다른 어떤 환경에서 난 자랐고,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겸님과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진실을 아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사실 저도 그걸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 진짜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짐작했지만 저도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집안 배경이 좋다, 아니면 뭐 가정교육을 엄청 잘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각자 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한 3년 전쯤이었나요? 맞아요. 그걸 기준으로 네. 그 전후로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건 그 전의 삶일 것 같아요. 아, 그쵸.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불과 3년밖에 안 돼. 그 3년의 기준이 제가 겸님을 알게 된 그게 23년도 4월인가 5월인 거죠. 아직 만 3년도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겸님의 채널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둘째 거의 만삭 때였어요. 둘째가 23년 6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출산하기 한두 달 전에 이제 겸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싶은데, 이제 그때 내가 출산 후에 이제 산후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둘째를 이제 출산하고 나면 홀가분한 마음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이제 뭐 찾아보다가 겸님을 알게 돼서 했는데, 의외로 이제 다이어트보다는 식단에 되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첫째가 좀 발달이 많이 느리고 장 건강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항상 있어 왔고, 그 시기에 또 되게 첫째가 또 만성 변비가 엄청 심했을 때라 항상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때, 오히려 이제 겸님을 통해서 진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어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흩어져 있던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뼈에 맞춰진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겸님의 유튜브를 이렇게 쫙 이렇게 정주행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그때는 이제 첫째, 둘째밖에 없었고, 이제 둘째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첫째를 이제 어린이집에, 그때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항상 들리는 코스가 이게 진짜 한솥 도시락이랑, 그때 제가 수지에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지 거기 막 번화가에 엄청 이렇게 밥집들, 학원가가 되게 많아서 막 그런 한솥 도시락, 뭐 이삭 토스트, 제가 다 갔던데 뭐 봉구스 밥버거, 뭐 우동집 거기를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하는 어떤 것들을 사들고 와서, 그 메뉴는 다 똑같아요. 뭐 토스트, 김밥, 뭐 우동. 그래도 골고루 먹는 식단 하셨네요. 골고루,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주 골고루 먹었죠. 그러니까 설미나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쌓아와서 집에 오면 대충 이렇게 떼어 먹고, 이제 첫째가 이제 하원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니까 내가 밥 먹는데 뭘 차리고 요리하고 벌리고 이런 에너지가 또 없기도 했어요. 또 임산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또 핑계 삼아 매일 그렇게 뭔가 내가 먹는 거는 대충 한 끼를 떼어 먹고. 근데 제가 아이들은 또 그렇게 먹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진짜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아이는 막 아이 주도 이유식, 뭐 애들 이유식과 이화식은 막 엄청 막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하고, 막 그거를 막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리는데, 정작 뒤에서 저는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니까 아이한테 정성을 다 쏟고, 이제 내 거 이제 요리할 어떤 에너지가 없으니까 나는 대충 떼어서 먹고. 근데 그게 별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많이들 그렇게 사실 하시죠. 그쵸.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하는 엄마가 아이를 부단히 잘 돌보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부조화에 오는 그 진통은 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막 열심히 돌보려고 해. 그러면 아이한테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 보상을 받고 싶어요. 필연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아이가 뭐 내가 해준 거를 잘 안 먹을 때 되게 속상하고, 괜히 아이한테 화내게 되고, 막 아이한테 아니면 강요하게 되고, 막 내가 뭐 열심히 뭐 요리했는데 남편이 되게 입맛에 맞춰가지 않을 때 그 남편한테 괜히 뭔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였던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겸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그 식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집밥을 이제 해 먹는데 이제 에리님께서 정말 그 집밥을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집밥 상담소를 보면서. 그래서 그 집밥 클래스를 거의 1편부터 지금 50편까지 거의 다 나왔는데 저는 진짜 거기 있는 메뉴들을 거의 하나씩 다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저는 정말 에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이랑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지 말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 남은 거를 그냥 아이랑 남편한테 여보 줘라. 뭐 안 줘도 된다. 남는 거 줘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완전 마인드만 바꾼 거거든요.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지. 그 진짜 마인드만 바꿔서 똑같이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는데 그 마인드랑 관점을 바꾸니까 나를 포커스로 맞추고 나 중심으로 단단히 이렇게 육아랑 이제 일상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고 차릴 때 그냥 이렇게 원 플레이팅 접시에 막 담아서 먹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겸님도 드셔보셨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갈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딱 정갈하게 차려서 앉아서 먹는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먹지 않고 진짜 그 음식에 현존하는 거죠. 그냥 딱 그 음식을 맛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을 때 진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자체가 뭔가 이거 나중에 다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 치울지 좀 뭔가 내가 나를 대접한다는 느낌이 내가 나를 돌본다는 느낌이 우리는 참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냥 그거 하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정말 음식을 요리를 하고 먹고 치우면 하루가 끝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제 매일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일상이 변화되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님께서 변화를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러면 집밥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건데 이제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어떻게 대접하는 그 느낌을 갖는 거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한테 저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만큼 존중을 하는 상태인데 타인을 존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나에 대한 존중을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큰 차이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또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또는 뭐 아버님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긴 하니까 근데 그 관점 하나 차이가 되게 큰 변화를 주긴 한다 맞아요. 라는 말이네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진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집밥을 하는 것이든 뭐 건강관리에서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때 이제 이런 둘째가 만삭이었을 때부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21년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2년 더 돌아가는 거죠. 그 시점에 2년 더 돌아가는 21년도가 저한테는 이제 첫째가 그때 이제 한참 발달 지연이 거의 1년 2개월 이상 있었을 때였거든요. 몇 살이었지 그때가? 그때 이제 만 2살 넘었을 때였는데 이제 의미 있는 발화를 전혀 못하고 이제 언어든 뭐 대근육 소근육이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발달 지연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그때는 근데 겸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막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먹는 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카페인으로 이렇게 정신을 깨우는 알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어떤 고탄수화물과 설미나트를 먹고 나면 당연히 이제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졸리고 이제 혈당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탁 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막 미친 듯이 졸리고 막 정신이 안 차려지고 그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막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커피 수혈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그 카페인을 수혈해야지 정신이 이제 막 번쩍 뜨면서 그때 약간 눈이 딱 초롱초롱해지고 이제 말짱해지는데 대신에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특징이 약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이제 각성이 확 과각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당연히. 그래서 애들 맨날 육퇴를 시켜놓고 나면 그렇게 안 자면서 그때는 저는 야식도 먹었을 때였거든요. 야식도 먹고 남편이랑 가끔씩 이렇게 뭐 술도 한잔하고
그때는 이제 술도 먹었을 때고, 그래서 저가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제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시킨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이랑, 그다음 커피랑 라면. 제가 라면 진짜 많이 끓여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세 개를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요즘에 이제. 상상도 안 간다, 지금. 약간. 그쵸. 그러니까 육퇴를 하고 나면 이제 남편은 뭐 고기 구워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이게 이제 낮에 먹은 카페인으로 이제 정신이 말짱해져서 잠이 안 오고, 뭔가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볼 때도 있고, 많은 엄마들이 하는 이렇게 뭐 치맥 먹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치맥 먹듯이, 저도 똑같이 다 그런 생활을 했었고, 아니면 이제 전 더 문제였던 게, 그래놓고 이제 아이 발달에 뭐가 좋은지 막 어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사야 되고 어떤 교구를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완전 아이한테 이렇게 완전 포커스가 돼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서칭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정보들만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이게 아무거나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가격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당근으로 그 시기 때 한참 책을 그렇게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항상 퇴근한 남편한테 어느 아파트에 들러서 그 책 좀 픽업해 와줘. 이렇게 맨날 항상 남편한테 책 셔틀 같은 거 시키고.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맨날 이제 막 그런 무거운 책들을 막 박스채에 막 날라오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난 역시 진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야.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도 아이한테 도움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나도 아닐 거고 그냥 지금 비교했을 때 그때 아쉬운 게 많았다. 아, 그쵸. 그것보다도 이제 더 저 자신한테 집중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뭘 했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쓴 게 아니네요. 저 21년도 때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매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지금 이제 3권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아이 원래 첫째. 한 번에 3권을 쓴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 첫째 육아일기만 21년도에 이렇게 하루에 5줄 정도 쓴 이제 5년 다이어리를 쓰고, 하루에 5줄이니까 뭐 내가 뭐 힘들지 않게 하루에 5줄이면 거의 3-4문장만 쓰면 되거든요.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네. 그쵸. 근데 그걸 이제 매일 쓰다가 이제 그게 둘째가 태어나서 2권이 되고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3권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매일 15줄 거의 약간 뭐 에세이 한 편을 거의 쓰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네. 수진만의 일기는 없어요? 거기 안에 제 이야기도 다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제 어떤 오늘 하루의 나의 기분과 감정, 알아차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일기가 그래서 좋은 게 아이의 어떤 하루를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되게 그러니까 명상이 진짜 됐던 것 같아요. 그 알아차림 명상. 그거를 저는 일기를 쓰면서 이제 제 마음을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저를 많이 이렇게 돌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저는 그 자기 돌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일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일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시절을 지나서 둘째를 이제 출산하기 조금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럼 그때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뭐 어떤 거였어요? 에리님 집밥 따라하는 거였나요? 그쵸.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건 일단 설미나 뒷줄이는 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랑 같이 하면서 그때 초반에 너무 좋은 어떤 아시죠? 저희 경기 7팀 그때 김재혁 팀장님, 산수님, 유지어타님 그때 그 멤버들을 만난 거예요. 수지에서. 그 멤버가 좀 또 알차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팀이 또 치우스 팀까지 되면서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그 결승력 좋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그 100일 동안 스타일스 맵 그 일지를 쓰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아주 이제 내심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수채를 하면서 포트락을. 맞네. 그때 이미 준비를 한번 했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포트럭도 자주 했었거든요. 포트럭은 저희가 그 모임을 하는데 음식을 다 참가자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같이 먹는. 맞아요. 그 팀끼리. 네,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또 수진님 팀이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것도 매주 이렇게 또 뭔가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뭐 눈 오는 날 등산도 가고 뭐 그 포트럭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집수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스타일스 챌린지를 하면서 함께 이제 밥을 먹었을 때 얼마나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나오고 이 나눔의 가치랑 기쁨을 그때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일지를 쓰면서 설탕 오늘 안 먹은 거, 뭐 밀가루 뭐 안 먹은 거,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조금씩 줄이고, 뭐 간헐적 단식한 거, 뭐 공복 유지하는 거, 케톤체라는 것도 전 좀 처음 써보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때 전 정말 정신이 제가 살면서 가장 명료하고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커피를 안 먹어도 그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고 하루가 진짜 되게 활력이 넘치는 그걸 저는 경험하면서 아, 탄수화물만 줄이고 내가 적절한 공복만 유지해도 이렇게 뭔가 대사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는구나. 그때 엄청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스타첼 2기를 하고 집수첼도 하고 집수첼은 1, 2기 했었죠. 네, 1기도 하고 2기도 하고. 집밥 수련 챌린지는 어땠어요? 집밥 수련 챌린지도 진짜 너무 좋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뭔가를 다시 이렇게 저도 이제 에린님과 겸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제 삶에 큰 영향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집수채를 하면서는 제가 호스트가 돼서 정말 그 에린님 같은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집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그 나눔의 가치를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그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집수첼 단톡방에 수진님 인증 사진 올라오면 항상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되게 영감 많이 받고 엄청 자극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사실 뭐 에리님도 그렇고 저희도 다 그냥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닐까.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저는 그 닉네임이 너무 탐나는 닉네임이었거든요. 에리님 수제자? 네. 한번 에리님한테 공식적으로 여쭤봐야겠어요. 근데 지금 이미 집수첼에 이미 수제자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저는 진짜 더 많은 어떤 수제자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수진님 모실 때 가장 또 한 가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다른 맥락이었는데 이게 불과 3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삶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가족에도 일어난 변화들도 되게 크다고 제가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와 되게 귀하다. 이번 3기도 하세요? 3기 당연히 해야죠. 진짜 저는 이게 3기 뭐 4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쨌든 이제 수련이라는 게 단순히 뭐 몇 개월 한다고 해서 수련되는 게 아니라 수련은 끝이 없잖아요, 진짜. 우리 뭐 운동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뭐 12주 운동하고 그만두지 않잖아요. 맞아요. 1년을 해도 사실 모자란 게 많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반복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하면서 진짜 요리가 점점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너무 진짜 흑역사 하나 말씀드리면 전 진짜 신혼 때 남편이랑 이렇게 둘이서 살 때 감자조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감자조림 하나 하는데 감자를 막 흙이 묻은 감자를 사서 막 씻고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막 조리는 근데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결과는 감자가 막 다 막 으스러지고 그죠.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에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감자를 소금에 막 염지하고 막 그런 거를 전혀 모를 때여서 완전 다 막 으스러져서 형태도 알 수 없는데 이제 냄비까지 다 태웠어요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를 하셨네요. 근데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주방에 서서 뭘 하냐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참담하잖아요 진짜. 저는 진짜 그런 요알못이라고 해야 되나? 요리를 알지 못하는 그 요알못의 전형이었거든요. 칼질도 못하고 그렇게 진짜 2시간 동안 감자조림 했는데도 냄비 다 태워먹고 하나도 남는 건 없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집밥 수련 챌린지를 하면서 저는 셋째 100일 잔치도 저희 집에서 하고 양가 가족들 모셔서 제가 만든 집밥으로 그 다 에린 레시피로 만든 집밥으로 하고 이번에 돌잔치도 이제 집에서 그게 한 14인분의 어떤 양가 가족의 식사를 제가 혼자서 진짜 그거 다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저를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매일마다 그 주방에서 수련했던 정말 그 집밥 수련에 맞는 것 같아요. 요리도 일상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정돈을 해나가고 이런 일상에도 뭔가 시간과 마음과 를 쏟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집밥 수련이 수진님 개인한테 준 변화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저는 저를 많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 저는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사랑, 자기 존중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우리 김지현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이 타인 사랑되고 자기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근데 이제 저만 생각하는 뭐 그런 이기적인 나만 돌볼 거야, 나만 생각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게 정말 아이들한테나 남편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러면 이제 상대를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내 기준에 맞춘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전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진짜 저는 뭔가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망도 많이 하고. 그 저는 남편하고도 지금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갈등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결혼해서 초반에 이제 한 3년, 5년은 다 이렇게 힘든 어떤 시기들을 보내잖아요. 저희도 이제 많이 싸웠고, 근데 저는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항상 나는 싸움을 걸지 너가 싸움을 건 거지 난 싸울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저를 많이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질문들 종종 받거든요. 막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답이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뭐 취향이 맞는 사람, 뭐 잘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매번 달랐었는데 이제는 딱 하나로 통일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화 명상을 할 수 있는 관계면 뭐 MBTI가 상극이든 뭐 사주궁합이 안 맞든 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 명상? 네, 그 대화 명상이라는 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결국 이제 김지한 교수님 말씀하신 명상은 어웨어니스잖아요. 알아차림. 근데 서로 이렇게 각자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마치 배경자가 바라보듯이 지금 대화하면서도 그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그렇게 메타인지 하면서 약간 대화하는 느낌인가? 그쵸. 그게 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통 이제 갈등을 겪고 나면 이렇게 앉아서 뭐 네 잘못이 뭔지 내 잘못이 뭔지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잖아. 우리는 보통. 그러면서 막 내가 서운하고 속상한 얘기들만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 근데 대화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 어땠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 어땠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냥 서로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려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난 감정 소모가 들고 저희도 남편이랑 진짜 애들 재워놓고 막 10시 뭐 이때부터 이제 서로 이렇게 앉아서 그때는 이제 술 같은 거 저희 안 먹고 그냥 서로 각자 앞에 물 한 잔 떠놓고 약간 분위기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쵸. 거의 이제 뭐 분위기 좋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않는데 어떤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그쵸.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풀어야 할 게 있을 있을 때 뭐 그렇죠. 풀어야 할 게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대화 명상 해보자라고 해요? 약간 얘기 좀 하자. 무섭다. 와, 듣기만 해도 약간 무섭다. 그게 이제 남자들이 제일 이제 와이프한테 무서운 말이 그 얘기 좀 해보자잖아요.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물 한 잔 떠놓고 이제 각자 앉아서 저 약간 그 몸에서 그 뭐랄까 학습된 반응이 나타났어요. 남편도 약간 좀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다가 싸움으로 이제 결국엔 대화 명상인데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막 아니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막 또 갑자기 또 감정 격양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랑 거의 한 어떨 때는 진짜 새벽 3시, 4시 다음날 남편 출근해야 돼요. 나도 심지어 애들을 봐야 되는데도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좀 이게 난이도가 있는 대화잖아요, 사실. 에너지 집중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하면 좋은데 부부끼리
이게 그 마음을 쓰기까지가 이게 진짜 쉬운 게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직언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차리게 하는 말을 해주면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막 부정하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이제 막 발끈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뭐 발악하다가 이제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막 집에 뛰쳐나가고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많은 가정 이야기죠. 집에 또 뛰쳐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막 하천을, 그때 집 앞에 하천을 막 다리가 터질 때까지 막 1시간, 막 2시간씩 미친 듯이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이 남편이 왜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꽂혀서 이게 소화가 안 될까? 계속 그렇게 갈 데는 없고, 그렇게 하천을 막 미친 듯이 걸으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그랬던 시간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진짜 이 관점이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받았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세포스키라고, 그게 이제 내면 소통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김정은 교수님의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 생물학자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행동이라는 책 아세요? 이게 거의 약간 내면 소통급의 약간 벽돌책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점이 사람이 자유의지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그걸 믿는 행동이 사실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교환이나 뭐 전기 자극, 어떤 생물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유전자, 호르몬, 뭐 진화, 또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나라의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다. 근데 이게 저는 겸님이 말씀하신 그 대사의 어떤 항상 맥락으로 어떤 이렇게 사람의 몸이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저는 정말 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뭔가 공정하고 자비로운 어떤 세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관점을 그대로 이제 부부 사이 결혼 생활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그 남편이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디터민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그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고충이 있었고 요즘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또 어떤 수면 부족이 누적되어 왔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거 저도 아무리 같이 한 집에서 사는 부부지만 내가 낮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달렸고 어떤 지금 마음의 어떤 고민과, 또 여자들은 특히나 또 생리하기 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내 지금 호르몬 밸런스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날카롭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맥락들, 그게 저는 대화 명사인 것 같아요. 계속 그 과정을 해나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 그렇게 저는 뭔가 해결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부들이 그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김주환의 내면 소통 유튜브 채널에, 아니면 또 그 기초과정 하고 계시니까 부부끼리 같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교수님의 그 내면 소통 기초 과정도 남편이랑 같이 수강하고, 또 그래서 100일 동안 명상일지도 함께 쓰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4박 5일로 여름 리트리트도 보냈고, 왜냐면 저희는 둘 다 너무 가고 싶은데 둘 다 못 가니까. 둘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남편을 보내고, 그래서 그때 남편이 정말 4박 5일 동안 정말 그 김지현 교수님의 정말 엑기스 같은 찐 가르침을 그게 이렇게 밀도 있게 배우고 와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정말 그 존중과, 저에 대한 존중과 아이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런 바라보는 어떤 마음도 많이 달라지고, 또 남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정이나 통증의 몸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그 어떤 그 관점이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남편은 그게 되게 이건 진짜 살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알게 돼서 너무 놀랍다 그랬었어요. 이야기가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귀한데요. 지금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이니까 이제 애국자 집안인데요. 애셋 키우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이셋이다면 뭐 애국자네요. 뭐. 요즘은 이제 그게 진짜 크게 느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맞아요. 하나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 저는 약간 그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약간 한국사에서 애 낳으면 바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생태학자분이 쓰신 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신문 기사가 있는데 무슨 논리였지?